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오 박사님과 저의 애완동물 두부랑 같이 호텔에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23살에 아니면 26살에 30에 애니메이터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마야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22살,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는 동작표현 연구라는 수업을 학교에서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라이트박스 위에 종이 얹어가지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런 수업을 한 학기 들었거든요. 그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게 직업으로도 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게 애니메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애니메이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냥 게임을 좋아하니까 나는 게임 디자이너가 되겠어.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을 안고 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근데 따로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거나 게임 그래픽 나블 같은 걸 뭐 본다거나 그런 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근데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되지? 이 그림 못 그리는 내가 애니메이터가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선배 한 분께서 이러는 거예요. 나영아, 너 그림 못 그려도 애니메이터 할 수 있어. 바로 3D 애니메이터라는 게 있단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야 컴퓨터상에서 마야나 3D 맥스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3D 애니메이터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3D 애니메이션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이 3D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학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는 MBC 아카데미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6개월간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리깅이랑 라이팅, 애니메이팅 이거를 되게 얕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리깅과 애니메이팅이 제일 재밌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좀 더 모티베이션을 주고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는 애니메이팅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3개월간 포트폴리오 수업을 추가로 들어서 되게 짤막하게 뛰기랑 걷기, 클립을 완성을 하게 됐어요. 여튼 그렇게 1년 휴학을 하고 마야 학원을 다니면서 간단한 기술을 습득을 한 이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작품을 혼자 어떻게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클립과 졸업작품을 합쳐가지고 취직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회사에 저의 첫 회사에서 저를 뽑아준 사람이 바로 오 박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감독님이셨어요. 네. 그걸 이제 사담은 제쳐두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제 소니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애니메이터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22살 끝날 때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였고, 23살에 마야 애니메이션을 처음 배웠고, 24세 졸업작품을 하고 이제 25세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 22살인데 애니메이터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나요? 너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직을 하려고 마야를 이렇게 좀 제대로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한 게 22살, 3살? 이렇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인 거예요? 23세 1년 휴학을 해가지고 마야 학원에 다녔고 24세 졸업작품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25세 졸업을 했지?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3, 4개월 혼자 작업을 해가지고 데모릴의 클립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첫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고 그때 처음 취직한 게 아마 그해 5월일 거야.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그러면은 졸업 작품 말고 그 달리기, 뛰기 이런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한 거야? 아, 학원에서 했어. 일단 학원에서 얇게 훑었다고 했잖아. 뭐 리깅이랑 모델링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애니메이션 배우는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걷기를 했나? 일단 그랬어. 근데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추가로 3개월 정도 포트폴리오반을 들어가지고 걷기랑 특이한 뛰기 그 두세 클립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거기는 막 애니메이션 특화된 학원이 아니어서 이제 거의 혼자 했다고 봐도 무방한 이제 그런 그랬지. 그래도 재밌었어. 선생님도 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네. 실무에서 진짜 애니메이팅을 잡는 거랑 학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 때랑 뭔가 실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완전 있는 것 같아. 일단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는 되게 고맙게도 처음 1, 2주 동안에는 되게 기본기를 다시 배울 수 있었어. 그래서 공튀기기랑 걷기를 새로 배웠거든. 근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됐고 일단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됐는데 당연히 너무 어려웠지. 근데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는 게 있어. 그 이력서를 낼 때 취직이 된 회사와 토이온이라는 회사 두 군데에 냈었는데 일단 처음 취직을 하고 이틀 뒤엔가 토이온에서 연락이 왔었어. 인터뷰를 보자고. 근데 당연히 난 취직했으니까 안 되지. 이제 그러다가 한 3개월 반 이후에 그 첫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다시 토이온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는 첫 회사에서 만든 클립을 추가해서 토이온에 냈어. 근데 토이온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러 갔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하셨던 말이 나영 씨 기억한다. 근데 그 3개월 반 사이에 실력이 꽤 많이 느셨더라. 그 가능성을 보고 바로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회사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 그냥 이 상황, 이 스토리보드를 던져주시고 이제 이런 감정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설명만 해주시지 애니메이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그 느낌을 살리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 근데 그 시행착오가 결국 나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게 나를 3개월 반 동안 성장하게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나 혼자 계속 스케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샷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데도 화낸 적 한 번도 없으셨고 그다음 내가 이게 항상 헤매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내 자리에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어. 근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리고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진짜 할 때니까 막 에너지도 막 넘칠 때고 그리고 솔직히 회사는 학원하고 다르니까 내가 돈을 받고 일하니까 더 뭔가 자기 자신을 증명도 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할 때니까 더 빨리 늘었던 것 같아. 아 맞아. 그리고 그때 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 왜냐면 매일 야근을 했고 그다음에 토요일도 거의 격주로 회사에 갔던 것 같거든. 뭐 9시부터 10시부터 4시까지 했었나?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니 저는 사실 제가 손목과 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가외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개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제가 회사에서 일을 맡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헤드턴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드턴 하는 12프레임짜리를 밤새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진짜 기본 되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인데도 제가 너무 못하니까
회사에서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아무도 안 나온 토요일에 혼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작업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회사에 그러니까 토이온에 가서 일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가 한 25살? 25 그해 11월이었어. 첫 회사에 5월에 가고 이제 토이온 두 번째 회사에 11월에 갔지. 그러면 대학교 때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학원에서 준비한 거 그리고 첫 회사에서 배웠던 거 그런 기간을 약간 배운 기간이라고 치면은 23, 4 거의 한 못해도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배우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네. 그쵸. 학원 다닌 1년, 졸업작품 한 1년, 그리고 첫 회사까지 포함해서 한 10개월, 2년 10개월 정도를 이제 배움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요즘에 그 CG5 학생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CG5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취직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학원은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스터디도 시키고 하니까 학생들이 실력도 빨리 늘고 학생들 그 안에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학생들이 이제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대머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CG5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연령대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제 수업을 다 끝내신 분들도 평균 연령이 한 25에서 27?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CG5에서 역대 졸업생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4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취직을 하셨어요. 여보가 네. 그 마야 애니메이션이 있다라는 걸 알기 전에는 뭘 약간 관심에 두고 있었어?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 그냥 막연히 관심이 있었고 솔직히 저는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저 때에는 제가 특히 포항 사람이잖아요. 지방에는 그런 학원조차 없어요. 미술학원, 입시학원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데생 정도만 가르치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에서는 상황표현이라는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상황표현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주말에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출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보가 많지 않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검색 능력이 딸렸다거나. 그래서 그냥 저는 게임 하는 걸 좋아했고 그 당시에 던전 앤 파이터,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게임 좋아하니까 나는 게임 그래픽 아티스트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따지고 보면 그 디자이너 중에서도 뭐 캐릭터 디자이너도 있고 배경 디자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게임 관련된 직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조차 모르고 대학교도 처음에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가 없어요. 그러면 시각 디자인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있는 대학교를 찾다가 이제 제 모교인 경희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1학년이 디자인 학부였고 2학년이 이제 세부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되고 싶었던 게임 그래픽 아티스트는 디지털 컨텐츠 학과가 더 근접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CD과에 가지 않고 디콘과에 갔죠. 근데 그 디콘과에서 또 수업이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웹 디자인도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살짝 있었고 3D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그래픽 모션 디자이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동작 표현 연구 수업을 듣게 됐고 그때 애니메이터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전공이나 아니면 좀 약간 다른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생겼을 때 이제 와서 좀 다른 거를 선택해도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일단 그냥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왜냐면 안 해보면 모르잖아.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거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시간이 결코 허비된 시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지 않아. 뭘 하든 다 나한테 득이 되거든.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바로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용기를 가져라? 네, 그렇죠. 용기를 가져라. 예. 알겠습니다. 질문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저는 2024년을 어떻게 보낼까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2024년에 본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리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2024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